만약 10년 전 매달 100만 원씩 반도체 ETF에 넣었다면 지금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원금 1억 2천만 원이 6억 5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강남 아파트 계약금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부동산이 최고라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주식은 위험하다 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특히 최근 퇴직연금을 직접 굴리는 50대 투자자들이 급증했는데 과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난 10년간 반도체 투자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겼는지 그 이유를 실제 사례로 확인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투자자의 경험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 교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년 전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가지고 있던 100만 달러어치의 S&P 500 주식을 모두 처분해서 같은 금액의 투자용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죠.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부동산 자산은 임대 수입을 모두 포함해 약 241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꽤 성공적인 투자처럼 보이죠. 하지만 만약 그가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자산은 약 281만 달러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40만 달러, 우리 돈 약 5억 원이 기회비용을 날린 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깊은 후회를 내비쳤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신경 쓸 일 많은 부동산 대신 S&P 500에 넣어두고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반도체 ETF가 좋다는 건 알았지만 투자를 망설인 이유는 바로 극심한 변동성 때문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SOXX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단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4.25%라는 엄청난 손실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하락은 개별주는 위험하니 ETF로 하라 는 조언조차 무색하게 만듭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가 아니다 라는 통념처럼 특정 섹터 ETF의 높은 변동성은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을 이겨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의 선택이 낳은 후회와 투자를 가로막았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놀라운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22년까지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SOXX에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총 원금 1억 2천만 원이 배당 재투자를 포함해 약 6억 4,896만 원이 되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27.9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반도체 섹터의 압도적인 성장성입니다. 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SOXX의 연평균 수익률은 20%로 시장 평균인 S&P 500의 9%를 2배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산업 자체가 시장을 이길 만큼 강력하게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강력한 믿음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AI 수요 급증에 따른 구조적 성장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레버리지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고 주장할 만큼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매우 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퇴직연금을 위한 구체적인 반도체 ETF 실천 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초공사입니다. 정부가 주는 보너스 절세계좌부터 100% 활용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는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납입 한도를 채우는 겁니다. 이건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확정 수익, 과도 같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납입액의 16.5%, 최대 148만 5천 원을 연말정산으로 고스란히 돌려받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연 16.5%의 수익률을 이미 확보하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의 가장 단단한 기초 공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핵심 자산 70%를 S&P 500 ETF로 채워 안정적인 평균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IRP 계좌는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 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70%는 VO와 같이 미국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S&P 500 ETF로 채워서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뱅가드의 VO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1.15% 수준입니다. 이 핵심 자산이 하락장에서의 충격을 막아주고 꾸준한 복리 효과를 쌓아가는 중심축이 되어줄 겁니다. 세 번째 단계, 바로 성장 엔진 30%를 반도체 ETF로 장착해 초과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나머지 30%를 SOXX와 같은 반도체 ETF에 투자해 폭발적인 성장의 과실을 따먹는 전략이죠. 어떤 반도체 기업을 골라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산업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가장 현명하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이 30%의 성장 엔진이 과거와 같은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여러분의 전체 계좌 수익률은 시작 평균을 훌쩍 뛰어넘어 제1 강남 아파트 계약금 신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공식에서 벗어나 AI 혁명과 함께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의 절세 계좌를 통해 장기 분산 투자하는 것이 평범한 우리도 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10년 전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대의 변화를 믿고 꾸준히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10년 후는 바로 오늘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퇴직연금 IRP나 DC형 계좌를 열어보세요. 내가 어떤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늘 배운 원칙대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10년 후 투자 목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하며 서로의 다짐을 응원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